안녕하십니까. 하태민의 핵심 종목 분석. 오늘은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맵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파맵신 주식이 조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ACR이니 해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역간씩 높아지는데, 오늘은 파맵신이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 카페 하태민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네이버 카페 찾으시면 나옵니다. 거기서 제 리포트를 여기 보면 데일리도 있고 장중 속보도 있고 종목 리포트도 있고, 특히 제가 종목 리포트 많이 올리고 있는데, 목적은 여러분들이 한 3분 정도 투자하시면 기업 내용을 알고 투자하시라, 그런 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오주 중에서 보면 자본금이 35억, 사이즈가 예쁩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보면 아이고 매출이 빵인데 영업 적자도 많고 순이익도 적자도 많고 이건 망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시는데, 바이오는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면 왜 이런 회사가 극복이는 이런데 주가가 형성되는지 아실 겁니다. 이 회사는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이제 나와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항체의약품이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케미컬 의약품이 가장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약들입니다. 뭐 개보리는 게 다 케미칼이고요. 그거 안 되니까 이제 그게 부작용도 크고 효능이 떨어지니까 바이오 의약품이 나오는 거죠. 이제 발전을 해서. 그래서 부작용도 줄이고 좀 높이자, 약효도 높이자, 단백질 의약품이 이제 나온 게 1개 1세대라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인슐린이라든지 아니면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세대가 이제 항체 치료제, 아시겠지만 항원에 따라서 항체를 만들어서 좀 더 특정 타겟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암 치료제로 본다면 표적 항암제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여러 개 중에서 단일 항체로서 타니비루맵. 자, 이걸 이름 바꿔야 되겠네. 올림바시맵으로 바꿨는데, 올림바시맵이 좀 핵심이고요. 그 다음 BMC001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올림바시맵, 아이고 영어가 나옵니다. 전에 타니비루맵인데 이렇게 피하지 마시고, 그 항암제는요, 모든 게 이런 단어가 GFR이 나옵니다. G라는 게 그로스입니다. 그로스. 그러니까 성장을 팩터 리셉터, 성장 인자입니다. 앞에 B가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이게 아마 바스큘라입니다. 혈관, 엔도시리얼 해서 이건 혈관 내피. 그러니까 모든 항암은 이렇게 해서 막 혈관을 무한 확장해서 그 산소나 양분을 뽑아들여서 막 무한 확장한 게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혈관을 이렇게 생산을 막는구나. 그냥 항암제는 전부 2단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오면 항암제인데, 혈관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인자들이 VEGF, ACD 형이 있는데 다 작용한다. 요 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항암제 기전은 이런 기전이 많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 그래서 올림바시맵이 요게 머크 샤프앤돔이라고 해서, 이게 독일의 머크라고 있죠. 이거 미국 회사입니다. 서로 좀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인데 머크 샤프앤돔, 여기서 기트루다를 만들었죠. 면역항암제. 기트루다를 만들어서 다음에 시간 남은 면역항암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트루다는 세계 지금 면역항암제 1위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교모세포종, 이 말은 악성 뇌종양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으면 말 그대로 희귀의약품은 양이 별로 없는 희귀한 곳이 하는 거라서 미국 정부가 마케팅 독점권도 주고, 그 다음에 그 바우처도 줍니다. 그래서 단축할 수 있는 PRV라고 해서요.
프라이어리티 리뷰 바우처라고 해서 6개월 내 신약허가 신청을 해주면 6개월 내 결론을 내주는 암행의사 마패 같은 것도 줍니다. 이거 매매를 하면 한 2천억짜리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줍니다. 그래서 좀 환자가 적은데도 약을 좀 만들어라 그런 의미에서 자, 요 세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개 혈관 인자를 다 막는 게 릴리의 사이람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에 한 8억 달러니까 이것도 뭐 블록바스터죠. 그런 게 있고 대표적인 게 아바스틴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암의 혈관 생성을 막는 게 아바스틴이 대표적입니다. 이건 워낙 큰 블록버스터죠. 그래서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혈관을 생성시키는 A인자, B인자 이런 걸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혈관 생성이 C, D인자도 있다. 그래서 얘들은 막지 못하는 거라서 완전히 아바스틴은 완전히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그런데 사이람자나 우리 타니비루맵이죠. 이름밖에 올림바시맵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올림바시맵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교모세포 중에는 아바스틴을 쓰니까 아바스틴의 약이 안 들으면서 막 암이 커지는 이런 환자, 재발성 환자, 뭐 길접, 아바스틴이 안 들으면서 지금 막 암세포가 커지고 있는 재발성 환자, 그러니까 거의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힘들다는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서 재발성 교모세포종은 약 치료 안 해도 몇 달밖에 못 산다. 치료해도 몇 달밖에 못 산다. 거의 1년 내에 다 사망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2회 이상 완료를 해서 호주로부터 2B 이상도 준비를 하는 것. 근데 미국이 조금 빠릅니다. 미국에 똑같이 아바스틴 불응성, 재행성, 재발성 교모세포종 거의 살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이상 승인 받아서 작년 9월부터 2019년 9월부터 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 그 ODD 올픈 드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상 완료되면 조건부 시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은. 키트루다 병용 임상. 그러니까 키트루다라는 걸 간단히 설명하면요, 우리가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뮨 체크 포인트 인헤비터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암에 보면 PD-L1이라는 독특한 인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 세포에는 면역 세포죠. PD-1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둘이 결합해버리면 면역세포 대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걸 알아가지고 얘들 못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PD-L1을 막는 게 이제 T센트릭 이런 것들이고요. PD-1을 막는 게 이제 키트루다, 옵디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키트루다는 MSD가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제일 1위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래서 PD-L1 이는 PD-1 이게 이뮨 체크 포인트죠. 우리가 면역 관문이라고 해도 한문으로 번역을 해버렸는데 이뮨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 키트루다군요. 근데 이것들이 약값은 드립다 비싼데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딴 걸 섞어가지고 좀 달듣게 해보려고 이런 실험이 한 700여 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와 함께 되는 게. 근데 이 회사는 뭐냐? 병용 임상을 계약을 맺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했나요? 요 위에다가 해놨겠죠? 그래서 병용 임상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MSD 키트루드를 만든 MSD와 계약을 체결해서 약을 공짜로 지원받는 거죠. 이 약값이 비싸니까요. 이 수십억 들거든요.
그래서 MSD가 이 정도로 공동 연구를 계약을 해줄 정도면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회사는 좀 나름 뭐 이런 MSD 같이 머크 샤펜돔 정도의 그 글로벌 빅파마가 약을 공짜로 주면서 병용 임상할 정도의 수준은 되는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들이 단독으로도 하고 있고 병용은 병용 계약으로 MSD와 계약에 의해서 병용 계약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삼중 음성 유방암 이것도 빨리 돌아가십니다. 사망률이 아주 단계 빨리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하고 있다. 자, 이중 항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1타입입니다. 항체가 하나의 두 개를 하나가 두 개를 한다. 두 개를 동시에 타격한다 할까요? 그래서 이중 항체 제조 기술이 디그바디, 뭐 피그바디, 티그바디 있는데 요거는 피그바디는 펩타이드입니다. 펩타이드. 그래서 뭐 간단히 쉽게 얘기를 먼저 복잡하게 드리지 않고요. PMC1이 제일 대표적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로스 팩터 리셉터 이거는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거죠. 그 다음 타이2는 뭐냐면요. 이거는 모세혈관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 성장도 억제하고 모세포도 좀 모세혈관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할 게 2018년 8월부터 MSD 머크 샤펜돔하고 효능평가 시험을 해서 PMC1을 비롯 3개 물질을 다 넘겨줬습니다. 테스트해서 좋으면 라이센싱 아웃 하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PMC1 001은 올림바시맵을 기본으로 해서 타이2를 동시에 하는 그런 이중항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임상은 뭐 동물 실험하면 항상 뭐가 잘 나옵니다만 어쨌거나 아바스텐 대비 우수했다 하는 거라서 어쨌거나 이건 머크 샤펜돔이 효능평가에서 뭐 좋으면 계약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놨군요 제가. 그래서 머크 샤펜돔 MSD랑 2018년 1월에 공동 연구 계약해서 키투자를 무상 제공받아서 임상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효능평가 8월부터 효능평가에서 PMC001하고 한 두 개 물질들 3개의 물질을 넘겨줘서 시험 중이다. 원래 이게 1년 계약이었거든요. 그러면 19년 8월이 끝인데 지금 2020년 지금 20년 3월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원래 계약대로 한다면 작년 연말 전에는 라이센싱 아웃이 되면 돼야 됐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이제 생각이고 하여튼 2023월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 다음에 천억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요게 주식으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환가가 47,000원이니까 굉장히 높죠.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전환 안 되면 여기서 풋옵션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돈을 갚아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환 자체가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전에 말했듯이 이 회사는 결국 파맵실이라는 회사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키트루다를 만든 세계 1위 면역 억제제 아닙니까? 면역 항암제라 볼 수 있는데 MSD랑 계약할 정도로 어느 정도는 인정은 할 만한 회사다.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아까 말한 올림바시맵 부분하고 PMC001 요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키트루다와 병영 임상 결과 정도만 좋아도 상당히 큰 호재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게 이 회사 장점인데 문제는 2018년 8월에 평가 계약했어. 이거는 뭐 올림바시맵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PMC1 같은 게 아직 계약이 안 되고 있다. 라이센싱 아웃이 계약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건 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4월에 AACR이 열립니다.
4월에 AACR이 열리고 5월에 ASCO가 열리죠. 이게 이제 뭐 미국의 대표적인 암학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암학회죠. 이게 1월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만큼이나 암 부분에 영향을 큰 부분이라서 이쪽에는 암 관련된 회사들이 주목거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제넥신이라든지 아니면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런 회사들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바이오 이런 회사들. 그래서 파맵신이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했는데 여기 참가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ACR 초록 발표하는 기업들과 그 내용이 3월 25일 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3월 25일 날 ASCO가 아마 5월 4일인가 나올 겁니다. 이때를 좀 봐야 되겠다 하는데 파맵신도 어쨌거나 충분히 주가가 하락했고 나름 근거가 있는 회사란 측면에서 기관 수급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관이 최근에 좀 매수가 약간씩 보이는데 이 정도의 매수가 좀 이어진다면 상당한 주가 탄력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기관 매매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하면 좀 맥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 동향에 따라서 매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파메신을 공부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